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결국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산샤댐 건설 당시 전문가들은 댐에 적재된 물의 무게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 당국은 댐 건설을 강행을 했었죠. 그러더니 결국 2008년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이 산샤댐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화산과 지진 그리고 태풍 경로는 인간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어탄 댐 건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산샤댐 건설과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었는데요. 전문가들의 걱정이 결코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이어탄 댐은 스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산샤댐이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지어져 있습니다. 본격 가동 시기는 2021년 7월로 바로 이번 달 초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산과 지진을 모니터링하는 웹사이트 볼케이노 디스커버리에서 24일 오늘자 레포트에 스촨성과 윈난성 지역에 리히터 규모 4.3에서 4.7의 지진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지진 보고서는 오늘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12월 전부터 지진이 보고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댐의 영향으로 인근 지역에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잘못된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지구과학센터에서 내놓은 보고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2021년 7월 14일 15시경 중국 스촨성 텐펑 인근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었다고 보고했고요. 같은 날 11시 36분경에도 비슷한 규모로 10km의 얕은 깊이에서 지진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앙지가 깊지 않은 걸로 봐서 지구 내부에서부터 생긴 그런 지진이 아니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계산을 수정하거나 다른 기관이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서 지진의 정확한 규모, 진앙지 및 깊이는 앞으로 몇 시간 또는 몇 분 이내에 수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인 EMSC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보고서 역시 규모 4.7의 지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예비 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는 없지만 진앙 지역에서 가벼운 진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일 전부터 보고된 지진 감지 건수가 10여 차례나 됩니다. 진앙지에서 39km 떨어진 티엔펑이라든가 67km 떨어진 청두, 73km의 린치형, 80km 떨어진 더양시, 이런 도시에서 약간의 흔들림을 느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스촨성에 있는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117km 떨어진 맨양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으로 지진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달하고 있고요. 이 지진은 300km 밑에서도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네티즌들 역시 이 보고서에 대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청두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간의 흔들림과 수평 흔들림을 20에서 30초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지진으로서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스촨성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약한 흔들림을 느꼈으며 수평 흔들림과 덜그덕거림을 약 2초에서 5초간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 외 네티즌들 역시 약간의 흔들림과 수평 흔들림을 경험을 했는데요. 짧게는 1, 2초에서 길게는 30초까지 감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한번 발생한 지역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예의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진이 본격적인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원인이 완전히 분명하지 않은 자연현상이라면 차라리 걱정을 안 하겠는데, 이 지역은 산샤댐과 바이어탄 댐이 만들어지면서 전문가들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4점대 지진이긴 하지만 앞으로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간주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는 더 온다고 합니다. 지금 태풍 6호는 이미 중공 대륙에 상륙을 했고요. 앞으로 8호 태풍은 더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온다고 하는데, 태풍의 경로를 기상관측센터마다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대체로 중공 대륙으로 올라간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찬 상태라 태풍이 진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공에 이렇게 비구름이 몰려가면 여지없이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대도시 개발을 하면서 하수구 시설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하 배수구가 없는 도시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칭다오 같은 도시는 1800년대 독일이 점거했던 지역이라 지하 배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홍수가 안 난다고 하는데, 작년 이맘때 칭다오 역시 비가 많이 내리자 완전 허리까지 물이 차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금방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지금 중공 대륙에 홍수 재난이 발생한 원인은 배수로 문제도 있겠지만
기후변화 또는 중공 대륙의 자연훼손으로 인한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역대급 홍수가 발생했다는 썰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홍수 사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는 아직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CNN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중공의 홍수는 태풍 인파가 원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태풍 인파는 그렇게 센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이 태풍 인파는 중공만 위협한 것이 아니죠. 일본, 대만도 태풍 인파가 덮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공만 피해가 엄청나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만 멀쩡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 뜨거운 공기가 모여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인의 열정이 태풍도 몰아내는 모양입니다. 중공의 홍수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힐링하시라고 보너스 트랙 준비했으니까요. 감상하시고요. 이웃나라가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보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주변에 중공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위로의 말씀 한마디 건네시는 그런 이웃사랑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